기본적인 개념은 한번 우리가 이 플래시를 딱 썼을 때 한 번 빵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한 번 터진 거를 카메라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만큼 밝기만큼 쏴하고 플래시에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광량 조절을 카메라가 시켜줘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는 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 터지는데 우리 눈으로는 아까 몇만 분의 1초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빵 터진 것처럼 한 번 터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TTL 기능이에요. 그래서 TTL은 측정을 했을 때 카메라가 측정을 딱 하잖아요. 포커스를 딱 맞췄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맨날 평균 노출을 하고 하는 그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그 제로점에다 이렇게 조리개랑 셔터를 이렇게 딱 맞춰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만큼 보이게끔만 비춰줘요. 제 지금 얼굴 이 상태가 카메라를 측정했을 때 그 원래 18% 평균 노출이라고 딱 가정을 했을 때요. 제가 여기다가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럼 플래시가 누군가가 저를 플래시 측정을 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밝기로 찍히게끔 플래시를 그만큼 조절을 해준다고요. 그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두운 데를 가도 이만큼 가면은 좀 그림자진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찍었을 때랑 계속해서 똑같은 그만큼만 쏴준다는 거예요. 어두운 쪽 가도 그만큼 밝기에 사진이 찍히게끔 저쪽으로 가도 노출 차이가 나도 TTL은 항상 그만큼의 광량만 사진이 나올 만큼의 광량만 조절해서 계속해서 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 사진은 얼마 전에 사진을 TTL 자동이라고 해서 딱 찍었는데 주변이 새까만데 찍은 데만 이렇게 밝게 딱 나오고 근데 그 뒤랑 찍은 데랑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사진이 안 예뻐 보여요. 좀 뭔가 어색해 보이고 그리고 광대뼈나 막 이마 같은 데 좀 하얗게 날아가 있고 근데 요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전에 플래시가 비춰져서 이렇게 적정한 만큼의 광량을 쏴주는 부분은 TTL이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빼세요. 이 플래시가 다 잡아줘요. 내가 지금 플래시를 비치고 싶은 부분은 플래시가 지금 자동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TTL 기능일 때 자동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주변이잖아요. 주변을 어떻게 잡아줘요? 여러분들 플래시 빼고 여기 사진 찍는다 그러면 뭐 하세요, 처음에? 노출 맞추시잖아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에서 내가 플래시를 쓰고 싶으면은 첫 번째가 이 전체적인 내 프레임 안을 얼마만큼 노출로 맞춰놓고 찍을 건지를 선택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TTL 기능이 자동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탁 꽂아놓고 온 시켜놓고 찍다 보면은 조리개가 더 조여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의 이 공간의 이 평균 노출보다 더 언더로 가 있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플래시는 다 실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이 까만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잔치 사진을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찍으러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주변 노출을 재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로. 그래서 주변이 살짝 평균 노출보다 살짝 어두운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매뉴얼로 그 노출 값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래시 끼고 TTL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은 플래시 맞는 부분은 적정으로 딱 나오고 나머지는 살짝 어두워지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가도 되시, 이제 끝났어요. 이거 이해 못 하신 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신 분 계세요? 배경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아니요, 초점이 아니라 노출이요. 노출을 맞춰서 그걸 고정을 시키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래시를 끼시면은 플래시가 비춰지는 데는 다 원래 적정 노출만큼의 그 18% 밝기만큼 광량을 얘가 쏴준다고요. 계속해서. 플래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놔도 아까 두 번 터진다 그랬죠. 카메라가 저기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얘예요, 지금. 그래서 플래시를 여기다 놔도 카메라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얘가 한번 1차 발광해준 양을 카메라가 측정을 해서 너 여기 되게 가깝게 있으니까 조금만 쏴줘도 돼. 그리고 2차 발광 볼방 갈 때 카메라가 재어준 만큼 조금만 뿅 쏴가지고 얘를 18%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백그라운드. 내가 주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어느 정도 밝기를 처리할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둡고 플래시를 2개를 쓴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인물 사진을 이렇게 탁 앉혀놓고 여기서 찍을 때 전체를 어둡게 하는데 저 뒤에 뭔가를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플래시 2개로 저쪽을 또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물도 나오고 나머지 새까맣게 다 떨어지고 저 살리고 싶은 부분의 백그라운드 중에 한 부분만 이렇게 플래시를 비춰가지고 그 부분만 살려주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홍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하세요. 뒤에 거는 플래시를 계속 비춰놓아 있는 상태로 지속감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플래시가 2개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따 배울 그 동조 모드 같은 거, 동조 기능을 써가지고 그렇게 응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플래시를 쓰기 전에 요즘 카메라가 ISO가 이 노이즈 잡아주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IS 많이 올리셔도 돼요. 실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도 막 16,000 뭐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도 노이즈 거의 안 끼지 않나요? 요즘 카메라들은? 옛날에는 OD 첫 번째 나온 그 모델도 640을 넘어가면 노이즈 낀다고 프로페셔널들은 거의 안 올리고 이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많은 숫자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좋은 렌즈들을 쓰시기 때문에 렌즈에서 또 이렇게 커버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플래시 없이 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예쁘게 찍히는데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를 쓰면은 그렇게 IS로 올려서 손실봤던 그런 부분도 해결되시는 게 있어요. 빛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IS가 높아도 빛이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가고 IS로 극복을 했을 때랑은 달라요. 나중에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 산이 달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충분하면 좋은 거예요. ISO가 올라가도 노이즈가 끼는 게 아니라 빛이 살짝 들어갔다면 그 빛에 색이 있고 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색깔의 표현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플래시를 쓰는 게 나중에 상업사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가 이 플래시가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사물을 지금 피사체를 찍을 때 예. 실내에서 어떤 그 피사체 하나에다 일단 측정을 하고 나서 발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구도를 이렇게 잡을 때요. 예. 이 앞에 계신 분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예. 제가 구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 근데 이 구도가 밝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적정하게 다 보이게 하고 싶다면은 거기에 맞는 카메라 노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 밝기로 다 같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노출이 가르쳐주는 그 제로점에다 이렇게 조리개랑 셔터를 조절해서 이렇게 딱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를 껴서 측정한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지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빛이 이렇게 닿는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그러니까 플래시를 이제 동조기를 써가지고 떨어뜨려서 아까처럼 측면광을 주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예, 입체감. 입체감을 살리고 싶으면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쪽에서 치우게 되면은 찍으려고 하시는 그분의 입체감을 좀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백라이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놓게 되면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출 값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플래시는 그냥 TTL로 놓으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TTL에 보면은 광량 조절 버튼이 있어요. 지금 다 찾아보세요. TTL 모드로 다 바꿔보세요. 우리 카메라에서 노출 보정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인물만 조금 이렇게 살리고 주변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TTL 모드로 놓고 그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그 광량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인물의 얼굴에 번들거리는 거 잡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5, 2 정도까지면은 충분히 다 잡히고 플래시가 그림자진 부분만 싹 잡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TTL 모드에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플래시 그냥 직광으로 놓고 빵빵 때리셔도 얼굴에 허연 거 없이 다 빛 집어넣어서 인물 사진 다 깔끔하게 찍어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연습하셔도 돼요. 지금 해보셔도
그냥 바운스가 아니라 직광으로 쳤는데도 그냥 제로 해놓고 딱 쳤을 때는 허연 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1.5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허옇게 반사되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개기름 묻어가지고 막 여기 번들거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TTL 기능 중엔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 기능이라고 TTL 기능을 알고 있었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내가 의도치 않은 이런 이미지가 당기다 보니까 저 초상권 있습니다. 저 막 찍지 마세요. 근데 그 외부 요인들 몇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리니까 플랫이 어렵다. 지금 다 해결되셨잖아요. 첫 번째 카메라 노출, 지금 찍고 싶은 공간에 그 노출을 먼저 생각하고 TTL 모드 끼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이따 나가서 찍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거 블라인드 올리고 여기서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다 해결돼요. 그 대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좀 너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뭘로 조정한다고요? 그 플래시 광량 조절 버튼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거꾸로 난 여기를 좀 더 확 날리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TTL 모드에서는 얘는 18% 밝기만큼 찍히 그 양만을 쏴주는데 거기서 얘가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 오면 그만큼을 살짝 뺀 거예요. 예.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바꿔버리면 조금 더 보태주는 거고 우리가 A 모드나 TV 모드에서 노출 보정을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얘를 빛을 조금 더 줘. 조금 더 많이 줘. 이렇게 명령을 미리 내려놓는 거죠. 플래시에서 그럼 모드를 A 모드가 더 낫습니까? M 모드를 M 모드가 훨씬 더 유리하세요. 대응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대응하기가 더 편하시다는 얘기예요. M 모드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맷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놓으면 P로 놓게 되면 내가 주변 정리를 조금 어둡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그거는 어렵겠죠. 그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M 모드를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찍고 싶은 공간, 이 공간에 평균 노출을 그냥 측정을 하세요. 매뉴얼로.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나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로 그걸 조절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 끼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인물 촬영하러 모델 출사를 딱 나가셔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모델 출사를 하러 딱 나갔어요. 70200을 딱 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좀 이렇게 뒤가 너무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밝아요. 근데 저 밝은 부분이 사진에 딱 찍혔을 때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기를 한 스텝 언더로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 스텝 언더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회가 있겠죠. 노출을 제로가 아니라 0이 아니라 그렇게 마이너스 1쪽에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그때 온 시켜가지고 TTL 모드로 바꿔놓고 찍으시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 노출을 먼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게요. 백그라운드 노출을 카메라에서 먼저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TTL 모드로 쓰되 플래시가 닿는 부분이 너무 하이라이트나 밝은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플래시 광량 조절 버튼으로 마이너스 1이나 1.5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은 원하는 그 밝기에 그 피사체 비춰지는 그 광량이. 근데요, 먼저 배경을 갖다가 노출을 정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속도가 배경이 정했을 때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흔들림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흔들림을 치고서 찍으면 그 속도가 정상으로 이렇게. 아니요, 속도는 정상으로 되진 않아요. 흔들리지만 아까 이렇게 자료 지나갈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플래시 맞는 순간에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아까 그래서 그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정지 영상으로 보였잖아요. 플래시가 딱 비춰지는 순간만 상이 맺히기 때문에 몇만 분의 1초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으로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불렀는데 나타나지를 않은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속도를 다시 또 올려주면 올리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 동조 모드가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빨라져도
빨라져도 고속동조 모드로 메뉴에서 세팅을 바꿔놓고 카메라에서 바꿔놓으면은 뭐 몇천 분의 1초까지 다 플래시가 TTL 모드에서 다 작동이 돼요. 그거는 이따 자기 플래시 메뉴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 IS 기능은 없고 ISO요? IS 올려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맞추는데 그것까지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그냥 백그라운드 노출 때만 노출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백그라운드를 지금 어느 정도 밝기로 할 건지, 혹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움직이는 피사체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좀 빨리 해도 되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찍은 그 새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플래시를 썼는데 그거 4,000분의 1초예요. 4,000분의 1초 플래시가 쳐준다니까요. 그때는 고속동조 모드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SO를 많이 올리셔도 플래시가 만약에 피사체를 비춰준다면 노이즈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IS가 높을 때 플래시가 비춰지고 안 비춰지고 차이는 커요. 근데 플래시 안 비치고서 4,000분의 1, 4,000으로 IS를 4,000으로 놓으면 그게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확대를 해보면 이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플래시를 쳐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생긴다. 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실히 달라요. 플래시가 있을 때 해상도가 달라져요. 똑같은 ISO 값으로 놓고 찍는다고 해도. 배경을 먼저 해 세팅을 하고 예.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 노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예.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로 놓으면은 바뀔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카메라 노출 값이. 예. 그 다음에 플래시 갖고 찍으시면 되고, 찍으시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배경이 너무 어둡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조리개를 한 단계 열어주시는가,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느리게 하면은 다시 조금 더 밝은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피사체는 플래시가 알아서 계속해서 해준다고. 적정만큼. 그 대신 너무 밝은 부분이 이렇게 번들거리는 게 생긴다 그러면은 플래시 광량 조절 버튼으로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FM 그 기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FN 기능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더 헷갈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찍을 때 FN 기능 눌러가지고 광량을 조절하고 피사체 바꿔서 찍는다. 플래시를 쓸 때 그런 경우는 거의 크게 없거든요. 기자들이 그런 포토월 같은 거, 그러니까 레드카펫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써먹을 수도 있는 기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플래시를 쓰면서 그렇게 그 FEL 기능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FEL 기능이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노출을 그 FM 기능으로 해서 노출을 예. 되게 플래시 앞에 플래시가 붙었기 때문에 플래시 광량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 예, 그러니까 디테일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지금 딱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잖아요. 얘가 발광을 해서 측정을 했잖아요. 이 광량이 이쪽으로 가서 빛이 부족하든 밝든지 간에 여기서 측정한 빛이 땅 터지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예. 먼저 배경을 노출을 딱 맞춰놓고 그것을 FM 기능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피사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찍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잘 그렇게 하면은 피사체가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밝기로 찍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대충 짐작으로 여기 밝기를 저기에 사진 밝기만큼 나오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A 기능, TV 모드 이거 쓰지 마시고 플래시 쓰실 때는 매뉴얼로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테스트 몇 장 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플래시 온 시키지 말고 테스트로 먼저 찍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 밝기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플래시 끼고 플래시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빛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준 기능 있다 그랬죠. 그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 거고, 주변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다 비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준 기능을 해서 좀 더 넓게 비춰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모아주고 싶어. 저 같은 경우 꽃 사진 찍을 때 원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꽃에만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끔 이렇게까지도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 다 이해되셨어요? 앞으로는 응용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카메라에서 띄어서 이쪽에다 놓는 것도 응용이 되는 거고, 옴니바운스라고 이렇게 앞에 끼는 거, 저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건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것도 응용이 되는 거고, 기본에서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백그라운드 노출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TTL 모드로 사용을 하는데, 피사체에 너무 하이라이트 부분이 너무 돌출이 된다 싶으면은 마이너스 버튼으로 광량 보정 버튼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원통은 안 그려서 꽃을 찍을 때요. 예예. 그걸 렌즈 앞에다 원통 되잖아요. 아니요, 그 플래시 앞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플래시 앞쪽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각도를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빛이, 이런 게 바운스 기능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냥 여기다 바운스 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먹히지만, 내가 이렇게 놓고 이걸 찍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플래시를 이렇게 쏴주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잖아요. 빛이 직광이었다가 측면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시 앞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면은 스폿광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비출 수 있게끔. 이거 그냥 A4지 같은 걸로 마르셔도 돼요. 아니면 더 응용하셔서 은박지 안에다가 은박지 갖다가 이렇게 말고 하셔도 돼요. 앞을 더 조그맣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주 작은 피사체 찍고 싶으실 때 플래시는 너무 많이 비춰주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다가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고 그냥 플래시를 찍으면 여기까지 다 먹잖아요. 근데 물방울만 플래시를 비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는 응용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접사사진 찍을 때 아까 이렇게 화면 지나갈 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라인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플래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랜턴 있잖아요. 랜턴으로 백라이트를 주면 돼요. 그러면 라인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력이 좋은 것을 때는 강량이 굉장히 세질 거 아니에요. 세지지 않죠. TT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만 비춰준다니까요. 얘가 측정을 한번 카메라가 하니까. 예. 그러니까 TTL 기능을 믿으시면 돼요. 정말 뛰어난 기능이에요. 매뉴얼 기능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밖에 나와서 촬영할 때도 TTL 기능이 달린 그런 플래시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막 자전거 타고 휙 날르는데도 그 보조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빵 찍으면 그게 그만큼만 가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래시를 응용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응용 그 활용도랑 이런 게 달라지겠죠. 접사 사진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래시 제 예상으로는 2개 정도는 쓰셔야 돼요. 옆쪽 욕심내서 백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링 플래시나 클릭 타입이 이렇게 렌즈 앞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사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들어가서 유리해지는 건 뭐냐면은 조리개를 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크로 촬영에 맨날 포커스 맞는 부분만 쨍하고 나머지 확 날아가는데 그걸 더 범위를 넓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플래시가 광량이 늘어나니까 카메라는 광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리개 조여줘서 조여주잖아요. 조리개 조여주면 어떤 효과가 난다고요? 피사 심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매크로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찍어도 되지만 좀 더 언제까지 나비 옆모습만 찍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도 찍어봐야죠. 그럴 땐 플래시를 쓰면은 뒤로도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더 깊이 포커스가 맞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매크로 촬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를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내 분야 사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나는 플래시를 더 응용을 하면 좋겠다. 인물 사진은 가장 많이 쓰여지죠. 정말 대놓고 쓰여지죠. 플래시는. 그래서 아까 FEL 고 물어보신 게 이건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 노출 A 모드, TV 모드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노출 잠깐 락 걸어 놓는 것처럼 플래시도 그 기능이에요. 여기 이렇게 딱 걸어 놓을 때 딱 누르면 반짝해요. 그럼 그 광량을
얘가 18% 여기 지금 초점 맞춘데 그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TTL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측정한 만큼만 여기다 쏴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측정하고 제가 찍는 것은 다시 피사체에다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죠. 맞춰서 찍으셔도 얘가 처음에 여기다 테스트한 그 거기에 피사체 맞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18%로 만들기 위한 그 광량만큼만 얘가 지금 메모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밝든지 어둡지 간에 상관없이 TTL은 아까는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을. 근데 여기에 측정한 게 그냥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메모리 된 만큼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맞출 때 피사체에다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지금 왜 이 FEL 이거를 사용하는 게 나왔냐면 이거는 TTL 기능이 강력화되지 않았을 때 오류가 있었어요. 이쪽을 탁 플래시로 딱 찍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적정으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인물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인물이 저기 있어가지고 딱 찍었는데 자꾸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밝게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이 정도 밝기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여기 걸 측정해서 이렇게 찍는 경우. 이럴 때 많이 썼던 거거든요. 이 오류, 이 차이 때문에. 근데 TTL 기능이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능을 거의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측정하는 그것도 요즘에 뭐 스팟 측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뭐 응용해서 하진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차 범위가 되게 좁아졌어요.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70200으로 탁 초점 잡아줘 빵 여기서 쏘면은 플래시가 터져서 측정하고 그 원하는 만큼만 딱 거기 갖다 쏴주고 이런 게 지금 다 된다고요. 갖고 있는 그 아까 모델을 제가 이렇게 막 적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 플래시는 다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찍어보고 이제 완전히 내 걸로만 만드시는 일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응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써먹을 환경이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순전히 이제 응용하는 건데 기자들이 많이 썼던 방식인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시면 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